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버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6월 5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참교육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10부작 드라마, 에피소드당 평균적으로 1시간 좀 넘어가는 분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 러닝타임은 10시간 30분 정도, 다 보는데 시간은 좀 걸렸고요. 그래도 뭐 재밌어서 지루하지 않게 잘 봤습니다. 내용도 재미있고 캐릭터도 매력있고, 특히 제가 진기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드라마에서 연기한 캐릭터가 약간 호불호 반응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기주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아주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캐릭터들도 다 좋았고 원작 웹툰도 꽤 인기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웹툰은 안 봐서 이 드라마의 원작 웹툰도 보지는 않았고요. 나무위키의 원작과의 차이점 정리된 거 읽어보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정도로만 아는 수준입니다. 이 드라마는 되게 단순하고 강렬한 재미를 추구하는데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이다. 가뜩이나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한국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좀 바람 고구마스러운 내용들이 있는 작품들, 그 작품들 리뷰하면서 사이다 좀 주세요, 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딱 우연히 제가 사이다 주세요 하자마자 이런 드라마가 나와주네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도 단점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넷플릭스 드라마가 대부분 전체 회차를 한 번에 공개를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 한해서는 전체 회차를 한 번에 공개한 게 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매 에피소드마다 사이다 결말이 계속 나오는데 급하게 사이다를 너무 많이 마시다가 살에 들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재미는 있는데 갈수록 피곤해져요. 이 사이다 전개들이 좋지만 점점 질리게 된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원작에 있는 내용들이고, 그 원작의 내용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사건과 비교해서 당연히 좀 과장된 표현들이 많을 테고, 특히 각 에피소드 결말에 등장하는 사이다 내용은 현실성이 거의 없는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공장식으로 반복되는 사이다 전개가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이걸 한 번에 쭉 몰아서 보게 되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처음에는 엄청 재밌던 게 점점 밍밍해지는 거죠. 심지어 원래 이런 콘텐츠는 초반에 확 사로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첫 에피소드가 굉장히 강렬하고 뒤로 갈수록 임팩트가 약해지는 그런 에피소드의 배치, 만약에 일주일에 1, 2화씩 공개되는 식으로 감상했다면 별로 체감이 크지 않았을 텐데 한 번에 몰아보게 되니까 사이다의 효과는 점점 약해지는 게 바로바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계속 재미가 줄어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점에 머물러 있긴 하다. 그만큼 전공법 사이다의 재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다 내용이 그저 판타지이기 때문에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판타지가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게 만들거든요. 물론 큰 기대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드라마가 엄청 인기를 끌고 많은 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랄까, 지금부터는 이 드라마에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호응을 하냐에 달려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이 인터넷에서 나름 핫했던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학교와 관련된 이슈, 교권 붕괴와 관련된 이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거를 잘 안 물어요. 특히 학생인권, 아동인권 이런 거를 자기들의 강한 스탠스로 내세우고 있는 정치 집단이 많기 때문에, 물론 또 무턱대고 체벌 부활시키자 이런 주장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었던 실제 사건들, 이런 교실 붕괴의 문제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드라마가 최소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주길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드라마가 크게 히트를 해서 정치권이나 제도권의 실질적인 반응, 어떤 파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 내용처럼 애들 막 좁혀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겠지만, 문제는 문제구나, 이 드라마 같은 판타지 방식은 안 되지만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드라마는 10부작이라는 긴 분량의 꽤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는데요. 1화에 나오는 학폭, 이런 내용이 자극적이고 임팩트도 세지만 아마 시청자들에게 가장 많이 뭔가를 느끼게 만들어준 에피소드라면 역시 5화에 나온 진상 민원 학부모 에피소드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저 과보호 부모라고 그런 식으로 비판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런 학부모들뿐 아니고 진상 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악성 민원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과 제도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과 대응책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확 체감되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진상 학부모에 대한 내용이 꽤 임팩트 있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단순히 시청자 개개인이 꼭 학부모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생활하면서 여기저기서 진상 부릴 기회는 널려 있으니까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거나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셀프 단속을 하게 만드는 그런 최소한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 드라마의 5화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뭐 일진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라든가 입시와 관련된 교사들의 비리, 그런 에피소드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비행이 마약 관련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에피소드에 미래의 K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꿈꾸는 역대급 빌런이 등장했죠. 파블로 에스코바르보다는 펠릭스 가야르도 느낌이긴 했는데 배우의 외모가 이봉준이 연기한 조규철이라는 캐릭터, 이 드라마는 초반에 나오는 학폭 에피소드가 워낙 강렬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에피소드들의 임팩트가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종 보스를 꽤 잘 뽑아서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에피소드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 조규철이라는 캐릭터가 이 드라마 내용의 첫 시작이었죠. 최가윤이라는 교사가 조규철이라는 학생에게 살해당한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장관이 교권보호국이라는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성민이 연기한 최강석이라는 장관, 최강석이 죽은 최가윤의 아빠예요. 그리고 교권보호국에 속해 있는 직원들, 그 중에서 최강 전투력을 가진 인물이 김무열이 연기한 나화진이라는 캐릭터. 김무열이 몇 년 전에 범죄도시 4에서도 엄청난 전투력의 캐릭터를 연기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이미지가 이 드라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고요. 물론 인성은 정반대지만 악역이었던 범죄도시와는 달리 이 영화에서는 정의로운 캐릭터, 아무튼 이 나화진이라는 캐릭터가 죽은 최가윤의 약혼자입니다. 그래서 최강석과 나화진을 중심으로 교권보호국이 만들어지고 어떤 제한도 없이 애들을 좁혀가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었어요. 현실성 제로의 판타지. 그런데 학생뿐 아니라 교사까지도 대상, 교권을 붕괴시키는 건 학생뿐 아니다. 나쁜 어른들도 교권을 붕괴시키고 있다. 교사에 심지어 학부모까지 참교육을 시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최강석과 나화진 외에 교권보호국에 속한 2명의 직원이 더 있고요. 피오가 연기한 봉근대라는 캐릭터. 처음에는 그저 찐따 학생으로 변장해서 언더커버 임무 수행하는 그런 역할뿐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의 작품에서 늘 필요한 캐릭터가 있죠. 컴퓨터 천재 캐릭터. 여러가지 해킹도 하고 학생들 SNS에서 정보나 불법적인 활동의 증거들 확보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캐릭터도 알고 보면 싸움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들었지만 싸움을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싸움이야 나화진이 세계관 최강자 수준인데다가 홍일점 캐릭터, 진기주가 연기한 임한림이라는 캐릭터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엄청 잘합니다. 참고로 나화진과 임한림은 둘 다 특전사 출신. 특히 임한림은 원래 학폭 피해자였는데 학폭 당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나화진이 구해준 걸 계기로 임한림도 군인이 되어서 강한 전투력을 키우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임한림이 학폭 피해자였다는 설정은 웹툰에는 없는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나화진 정도는 아니겠지만 임한림도 전투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하고요. 전투력도 전투력인데 뭐 일종의 사자후라고 해야 하나? 기선제압 용도로 우렁차게 소리를 내지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렁차게 사자후 뱉을 때도 있고 꾀거리면서 비명처럼 나오는 소리도 있고 인터넷 반응 보니까 이것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되게 귀엽고 매력있다고 생각했어요. 임한림의 사자후, 저는 그 코입니다. 이 캐릭터가 저는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기주가 인생 캐릭터 만났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 그리고 임한림과 봉근대가 러브라인이거든요. 서로 좋아하는데 눈치는 못 채고 있는 관계. 이 내용도 꽤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4명의 주요 캐릭터가 학생, 교사, 학부모까지 골고루 참교육을 하면서 내용이 진행되는데요. 마지막 에피소드의 내용만 말씀드리면 최가연을 죽인 조규철은 작품 내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가석방이 되어 나오고 다시 학교로 복학합니다. 그런데 복학을 하자마자 교권보호국에 찾아와서 자기 학교에서 학폭당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딱 봐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조규철이 제보한 학폭의 내용 자체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교권보호국이 활약해서 학폭당하는 학생을 도와주고 가해자 학생은 참교육으로 응징합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 학생이 그 후에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의식이 없이 병원에 누워있게 되고 이 일로 인해 교권보호국이 비판을 받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가해자 학생은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 조규철이 밀어버린 거였다. 조규철은 학생 버전의 가이르도가 되려는 거였고 서울에 있는 수십 개의 학교에 마약을 퍼뜨려서 많은 학생들을 중독자로 만들고 큰 돈을 벌려는 계획이었어요.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든가
뭐 그런 핑계를 대기는 하지만 그냥 타고난 사이코패스인 것 같고요. 마약 계획을 최가윤에게 처음 들켰는데 최가윤이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규철이 직접 자수하도록 설득하려다가 그럼 이 사실을 아는 건 선생님 뿐이네요. 이러면서 조규철이 최가윤을 가위로 찔러 죽였습니다. 원작 웹툰에서는 더 잔인하게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인죄로 소년교도소에 가겠지만 2년 만에 가석방으로 나와서 다시 학생 대상 마약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교권보호국이 방해가 되니까 자기 학교에서 벌어진 학폭 사건으로 함정을 판 거였죠. 교권보호국의 활약으로 교육부 장관 최강석의 차기 대권 지지 여론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대권의 경쟁 상대인 야당의 당대표를 조규철이 끌어들입니다. 이 야당 대표는 조규철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대권 욕심 때문에 조규철의 계획대로 이용당해 준 거였죠. 아무튼 이 야당 대표가 나서서 교권보호국 때문에 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고 교권보호국 활동을 정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해꾼이 사라진 조규철이 본격적으로 마약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교권보호국이 뒤에서 이거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만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최강석 장관이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을 찍어 올려서 각 학교의 교사들이 도와주러 합류하고 그 교사들이 모아둔 증거를 바탕으로 조규철의 실체를 폭로, 그 후 공식적으로 교권보호국의 활동 재개를 선언한 후 조규철 일당을 소탕하러 가죠. 그런데 조규철의 함정으로 이만님이 마약을 흡입하게 되어서 사실상 전투불능이 되고 그리고 어떤 학생을 인질로 잡아서 나화진도 싸우지 못하게 만든 후 칼로 찔러버리는 등 최종 보스답게 조규철이 꽤 발악을 합니다. 물론 범죄는 다 까발려졌으니까 한국에서 더는 못 살고 나화진을 죽인 후 해외로 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만님이 마약을 흡입해서 전투불능 상태인 걸 뭔가 개그 상황처럼 연출해서 어찌어찌 옆에서 본군대가 도움을 줘서 이만님이 정신을 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질로 잡힌 학생을 이만님이 구하고 그 후 나화진이 조규철을 응징하면서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조규철의 실체를 알면서도 그에게 도움을 준 야당 대표가 체포되는 내용도 나오고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사악하게 그려진 최종 보스는 조규철이라는 학생이었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으로 이런 악당을 도와준 정치인에 대한 응징도 마지막에 나오면서 교권 붕괴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밖의 사회, 어른들의 욕망도 교권을 붕괴시키는 핵심 원인 중 하나다. 그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결말이었습니다. 최종 보스 캐릭터를 비롯해서 마지막 에피소드의 내용과 결말까지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5화에 나왔던 진상민원 학부모라든가 비리 교사, 촉법 소년들,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 그리고 2화에는 무슨 K 스즈랑고가 등장하질 않나 되게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따로 또 얘기를 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3화에 나왔던 한예리라는 인플루언서 여학생 에피소드. 이 한예리 에피소드 때문에 일부에서 이 드라마를 비토하는 반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저지른 잘못 중에 남자 교사에 대한 허위 미투가 있거든요. 남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남자 교사가 자살을 합니다. 이 드라마가 제작 발표되었을 때 원작 웹툰에서 나온 페미니스트 여교사 관련 에피소드 때문에 또 막 그쪽에서 시끄러운 반응이 있었거든요. 페미니스트 여교사 에피소드는 드라마에서는 안 나왔지만 허위 미투 에피소드가 나온 걸로 또 꼬투리를 잡아서 원작에 나온 페미니스트 여교사 에피소드와 묶어서 이 드라마는 여혐 드라마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판들은 되게 터무니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그들의 주장대로 여학생에게 무고를 당하는 남교사보다 남교사에게 무고가 아닌 실제 피해를 당하는 여학생의 수가 훨씬 더 많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 내용들은 많은 작품들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어지고 있고 여학생에게 무고를 당하는 남교사의 사례가 실제 여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례를 다루는 내용이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는 일이 아니니까. 실제 사건도 있었고 여학생이 빌런으로 등장하는 에피소드에서 충분히 다룰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피소드 자체가 학생이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라서 게다가 성범죄 무고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도 다룬 거는 굉장히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페미니스트 여교사 에피소드도 나왔으면 더 좋았을걸.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였겠죠. 출연 배우들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뭐라고 말을 얹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문제예요. 특히 요즘 학교에서 성교육하면서
뭐 비단 임신, 출산 그런 내용뿐 아니라 성 역할이라든가 성관념에 대한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레디컬한 분들이 이상한 내용으로 강의를 한다고 강의자로 찍은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남자 학생들 여혐이 너무 심하다, 뭐 그렇게 여교사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던데, 저런 엉터리 교육 때문에 여혐이 더 심해지는 거야. 정확히는 페미니즘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남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게 뭐든 간에 저 레디컬한 분들이 하는 엉터리 강의는 아무것도 나아지게 할 수 없다. 저 레디컬 페미니즘 성향 자체가 교육 현장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조차 없는 분위기. 워낙에 이분들이 강성하게 세력화되어 있는 데다 정치권에도 줄이 다 있으니까 드라마에서 이 내용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드라마가 큰 논란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를 넣지 않은 건 현명한 선택이긴 하죠. 그 대신 허위 미투 내용이 나와서 이걸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드라마가 워낙 재밌고 대부분의 시청자들 반응도 좋아서 현재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고 드라마 자체는 순항 중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해외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시즌2도 꼭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번 천라방 이후로 작품에 별점을 매기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별점은 별 4개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 참교육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